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강원도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오래 바라왔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방송에서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실전 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모두의 관심, 참여, 응원, 지지입니다. 그것들이 합쳐질 때 더 큰 시너지가 발휘되겠죠.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소개할 지자체는 산과 바다, 온천과 호수를 품고 있는 동해안 관광 1번지 속초시입니다. 언제고 여행 가고 싶은 속초시의 영상으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자분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일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구호를 내걸고 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선 속초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세먼지 없는 도시, 산, 바다, 호수, 온천,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강원도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클래스가 다른 강원도 전문가 강원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도시를 자주 가는 강원연구원 노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이병선 시장님과 노승만 선임연구원 모시고 두 분과 토론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는요. 시승격 60년, 미래 100년은 이랍니다. 자, 속초시가 올해로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속초가 올해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하신 우리 이병선 시장님에게 뭔가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우리 속초시가 1963년 1월 1일 강원도 속초읍에서 양양군 속초읍에서 시로 승격된 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1963년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의미 있는 해에 속초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과거 60년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착실히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속초가 이 시승격하신 해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되게 또 속초 둥이시네요. 네. 오늘 연구위원님, 노승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60주년을 맞이한 속초시에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시장님 보니까 시 승격, 그러니까 탄생둥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60이면 이제 이순, 그러니까 경지에 이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장님도 얼마 전에 그랬겠죠. 인생 60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동서고속철도, 동해선철도 이런 게 속초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시기가 60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에 착수가 된다고 보면은 더 뜻깊은 얘기를 오늘 속초시의 기대, 희망, 이런 부풀은 풍선을 터뜨려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속초 시민들은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속초에 사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중앙시장 근처이다 보니까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람에 치여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먹을 때도 자유롭게 못 가고 주차하는 게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배가 쉬어오기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차를 다 갖다 대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한다고. 백색 실선에다가 저렇게 막 그 주차금지 봉을 박아갖고 여간 불편해요. 저런 것들도 좀 철거를 해서 자유롭게 좀 주차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뭐 케이블 카나 해서 관광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객들 오면 가족들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소를 항상 질문을 하는데 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사 온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병원이 여기 속초 내에서 안 되면 강릉이나 뭐 심하게 아플 경우는 뭐 서울이나 큰 데 가야 되는 게 좀 많이 불편한 게 있고 갑자기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제설 작업이 그때그때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배달이 몇 시씩 끊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에 제설이 안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남아 있어요. 네. 속초의 자랑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글쎄 자랑거리, 경제적인 자랑거리는 모르겠고 자연적인 자랑거리는 최고지 않은가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신 건데 산이랑 호수랑 바다랑 세 개가 다 있는 유일한 도시는 속초밖에 없다고. 뭐 청초, 설악산. 바다가 굉장히 예쁘고 해산물 많이 나와서 뭐 좋지. 숙박시설 많아 좋지. 중앙시장 들어가면 먹을 거 많지.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 그런 부분에서 오는 편안함? 속초 시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뭐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좀 없는 편이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20대로 다 나온 친구들 중에 여전히 속초에 사는 친구들은 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사기업 이런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시민들에게 유료 주차장이 생기는 건 좋은데 좀 더 할인 혜택이라든지 손 닿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요새 좀 남개발이 좀 심하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도시계획 같은 것도 다시 잘 세워서 무분별하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경관 해치는 것보다 적당하게 살기 좋게 해주시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누릴 수 있게끔. 속초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시장님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해주시는 시민분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주차 문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먼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주차장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속초시는 인구는 8만 5천 명 정도지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그러나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 인구는 조금 전에 통계를 보면 얼마 전 통계를 보면 2,500만 명이 작년에 속초시를 다녀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교통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는 그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받고 또 주차장 문제를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유 주차장인 공유 주차장이라든가 공용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좁다 보니까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주차를 하고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속초시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내 투어를 하면서 목적지로 가게 돼도 굉장히 좋은 관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주차 공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바람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속초 시민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속초시가 면적이 좁다 보니 주차 공간을 공급할 공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유럽의 소도시에 가 보면은 그 조그만 도심에서도 주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시민들이 주차 수요 관리 정책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시민들 스스로가 느껴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됐었어요. 근데 활성화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주지 우선 주차, 뭐 차고지 증명제, 또 주차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강제적인 관리가 가기 전에 스스로가 방문객들한테 좀 양보도 하고 또 배려도 좀 하고 그런 주차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잘 저도 이해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분께서는 속초에는 기업이 없고 뭐 일반 기업도 없어서 뭐 속초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 뭐 일자리가 좀 많아져서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 어떻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속초시는 굴뚝 산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또는 섬유 산업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속초시는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속초시는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농수산업도 1차 산업을 좀 현대화하고 좀 고도화하고 결국은 좀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준비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초시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됐습니다. 네, 시승격 60년 이래 최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네.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이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 철도 그리고 동해 북부선 철도 교통, 항만 뭐 여러 가지 관광을 연계해서 주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신데 역세권 개발 사업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예정이죠?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2027년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만약에 이제 지금 준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속초에 노학동 일대에 생기게 되면 그 역사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 역세권 투자 지역의 그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이번에 야심차게 집중적으로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 또 공공기관과 함께 합심해서 역세권 투자 지역을 정말 잘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이어서 70여 가지 규제 특례 등 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주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7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의제화해 갖고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 기업들에게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감면해주고 또는 들어오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어떤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을 중앙정부와 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서 좀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민간 투자자와 대기업에서도 우리 속초시에 많은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함에 있어서 90%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라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투자 선도지구는 네. 국가가 보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LH공사라든가 네. 철도공단이 투자를 KR.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가장 높은 지구 지정이 투자 선도지구인데 다행히도 속초가 아마 원주 다음에 그 다음에 속초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지정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속초가 된 것이죠. 네. 이번에는 위원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2030년에 철도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또 크루즈를 연계한 마이스 복합타운과 관광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마이스 복합타운과 관광 특화 단지 뭐 이름이 조금 낯설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합 환승센터예요. 이게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선철도가 동시에 추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교착지가 환승센터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가 이제 신도심이 될 수밖에 또 없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추진하려던 그동안에 잘 안 됐던 뭐 마이스 사람이라든가 관광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보고 파급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땐 이론적으로는 요 정도 사업이면 4조에서 5조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4조? 그러면 내가 뭐 돈 좀 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기존에 차를 가지고 수도권을 갈 때 유류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철도가 있고 하면은 유류비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시간 편익을 느끼겠다. 요것을 이제 가치로 저희가 느끼는 게 현실적인 거고 또 일례로 철도가 됐을 때 지금껏 속초 지역은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예약 취소하는 율이 높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예약 취소가 없어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합 환승센터, 마이스 산업 이런 게 한꺼번에 되면 이게 복합 관광화가 되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던 관광객들이 이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숙박 관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이런 지금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면 그동안에 속초시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지분했던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요 사업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의 효과는 더 이상이 될 거라는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역점 사업, 중점 사업이 이 크루즈 활성화 방안이죠. 네. 지난 3월 크루즈선이 약 3년 5개월 만에 속초항으로 입항을 했다고 하면서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한마디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우리 시민이라든가 특히 이제 경제권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한 3년 5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닫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대한민국의 크루즈 시장이 처음 열리면서 첫 그 빗장을 열은 곳이 우리 속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데오호라고 이탈리아 그 크루즈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됐고 또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루즈 산업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관광 산업 중에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크루즈 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우리 속초시의 관광 산업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큰 효과가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크루즈 터미널이 지난 3월에 열리면서 이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으니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승격 60주년을 맞은 속초에 크루즈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내 5대 크루즈 항만으로 자리한 속초항이 제도약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 13일 여행객이 탑승한 독일 국적의 크루즈가 속초항으로 입항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외국 국적 크루즈가 국내 처음으로 속초항에 입항한 겁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크루즈 입항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크루즈를 통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여행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첫 크루즈 입항에 이어 4월에는 미국 국적의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관광 안내소와 체험 부스 등을 설치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배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뺀다고 오셨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크루즈가 올해 이제 6번 오게 됐는데 지금 2번째 들어왔어요. 한국 고유의 뭐. 네. 멋지잖아. 네, 너무 멋지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속초시는 크루즈 산업 재개를 위해 올해 초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승객 편리를 위해 입출국 동선을 분리했는데요. 입항 승객들을 위한 기념품 증정 등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만 이렇게 좀 판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환전할 때 좀 와이파이는 잘 되죠 지금?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저 공장까지 와이파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만은 6월달이가 더 바쁠 것 같아요. 이번 3월달 있으니까 그때는 좀 소송해 주시고요. 좀 이것저것 맨날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유입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사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초 지역에 남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자주 오세요. 시장이 더 이제 안내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길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크루즈 입항 재개와 승객들의 체류 관광으로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속초시는 크루즈 입항이 지역 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크루즈가 속초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형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500명에서 1000명까지 직원과 승객이 탑승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께서 속초에 머물면서 또 쓰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연계된 관광 산업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관광 산업 계획 같은 거, 발굴 사업 같은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속초 관광 수산시장, 그러니까 시티 투어를 좀 하게 됩니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 특히 양양의 오색 약수라든지 아니면 낙산사, 특히 고성의 그 DMZ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도 참 보기 드문 그런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속초시만 국한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와 연관해서 좀 해볼 관광지 그 투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있는 양양의 국제공항과 연계해서 플라이 앤 크루즈 관광, 그러니까 비행기로 와서 크루즈를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크루즈를 타고 와서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플라이 앤 크루즈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양양
공항의 그 플라이 강원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6차례 크루즈호가 입항을 한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2차례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데오호하고 실버 이스퍼라는 크루즈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잠시 다녀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크루즈보다는 속초를 정점으로 해서 모객을 해서 출발도 하고 다시 귀향하는, 쉽게 얘기하면 모항으로 속초를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면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승무원들이 또 시내 속초시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고 또 많은 먹거리도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초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 박사님이 여기에 또 전문가신데 예, 좋은 말씀이 있을 걸로. 예, 예,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관광 수요를 대응하는 수용 폐쇄를 할 때 최고의 관광객이 크루즈 관광객입니다.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와서 한번 기항지에서 내렸다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쓴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아직은 속초시가 그런 단계는 못 가봤지만 요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대가 온다 그렇게 하면 크루즈항에는 어쨌든 500명에서 1000명이 타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 내릴 때마다 1000억에서 2000억이 지역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속초시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마침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크루즈선에 대한 촉진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속초에 이번에 그 외국 선박이 입항을 했으니까 아마 좋은 기회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 그러면 더 이제 깊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속초, 부산, 인천, 제주, 여수가 국내 5대 크루즈 도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속초가 다른 곳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확충하고 보완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은 아직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까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속초시가 지금까지 크루즈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던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유치 노력도 이 크루즈 유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는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뭐 CIQ 확장도 정부 만만치 않은데 그 설득해서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분들이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을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광 상품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됐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뭐 볼거리 얘기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분들이 와서 쉽게 자기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동선, 그러니까 정보 체계를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언어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목적은 관광도 있지만 가장 속초시가 바라는 거는 쇼핑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면세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고 면세점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혹시 속초 관광공사에 대한 얘기가 있은 적이 있나요? 네,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사실은 크루즈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속초가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그렇게 하면 관광공사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라이 앤 크루즈 네.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갈 때 북한 금강산에 숙박 시설이 없어서 복례호 뭐 이런 배에서 타고 관광을 하고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꾸로 우리가 크루즈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좀 지겹거든요. 육지에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속초가 조금 그런 상층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거점 항을 속초항으로 하고 말씀하셨던 비행기를 타건 철도를 타건 수도권에 가서 다른 관광을 하고 다시 속초로 복귀하는 거죠.
그 복귀의 숙박 거점이 속초가 되는 이런 전략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루즈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덕분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는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인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을 하는 곳이 많이 네. 있는데요. 속초시 또한 주요 현안으로 뽑았는데 민선 8기 시정 핵심 현안 중 하나,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조성. 핵심 현안으로 뽑으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지금 아파요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대형 산불, 폭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 지방자치제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인류적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속초도 어떤 그런 굴뚝 산업은 없지만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나 그렇죠. 배출권이나 그런 사고 파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으로 인해서 지금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2천만 명이 속초를 찾아올 때는 자동차만 해도 한 1,000만 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 1번지 속초가 탄소 배출 관광 1번지로 가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 현안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속초 고성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곳에 탄소 중립 100년의 숲을 조성하는 이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시행 중인가요? 지난 4월에 탄소 중립 100년의 숲 조성 사업을 인근에 있는 기업하고 함께 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초의 하나호텔앤리조트와 협약을 맺어서 과거에 산불을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통해서 민간 기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또 기업은 ESG 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위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이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이 더불어서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줄이기 사업, 탄소 줄이기 사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또 네. 전문가시니까. 네. 뭐 전문가라기보다도 저도 이제 지식을 공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과거에는 탄소 제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겠는데 그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같게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탄소 제로화가 이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소 배출량은 줄여야 되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되는데 그 탄소 흡수량은 늘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100년의 숲인 것 같고 또 이제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속초시에서 아마 뜬금없는 그 바이오 숯, 네. 뭐 이런 산업을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속초시에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 탄소 중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경우를 맞는다고 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997년에 벌써 도쿄 의정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20년이 지난 다음에 17년에 파리 협약이 됐었었죠. 네,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게 탄소를 어느 정도 줄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어진 목표 할당량이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까지 11%밖에 못 줄였어요. 이거 못 줄입니다. 못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자체들은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닥치죠. 2030년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속초시가 시민들이 뜬금없은 탄소 중립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도시건 지금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방송 셸리투게더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공단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나서고 있는데 대포 농공단지 악취로 벌써 10년째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취의 원인,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원인과 이 대책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네, 대포 농공단지 악취 문제만큼은 정말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 지역은 굉장히 이 지역이 좁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포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시 외곽 지역이었는데 시가지가 이제 발달되고 시가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내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리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대포 산업단지가 그 수산물 위주의 가공업체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유독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더 특히 작년하고 올해에는 그 붉은 대게 생산량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처리 시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 해결점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최첨단 악취 방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그 폐기물 처리 업체와 저희들이 생산업자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수산물, 부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향후 어떤 시행정을 펼쳐보시고 싶은지 포부를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죠. 이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속초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간단하게 속초시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초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논쟁이 너무 많습니다. 건전한 논쟁은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 된다고 속도도 또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을 시장님께서 잘 설정을 하시고 시 공무원분들이 그걸 잘 집행을 하시고 시민분들이 또 협조하지 않으면 또 잘 안 되거든요. 논쟁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속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네. 인상적으로 남을 만한 이슈워드, 그러니까 한마디, 뭐 한 단어, 뭐 노래 한 구절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눈 토론 주제 시승격 60주년, 미래 100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이슈워드 한 단어, 한 문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네. 이슈워드였습니다. 자, 오늘 이병선 속초시장님 모시고 노승만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셸리투게더, 오늘은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강원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속초시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미래 교통 중심지로 자리하길 바라면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